벌써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올해 25년도의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설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물론 선택 과목은 다음 영상에서도 해드리겠지만 공통 과목만 잘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항 배치 같은 건 그냥 지금 요즘 나오는 그대로 15번 수학2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22번에 수학원이 나온다든지는 비슷하긴 해요.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모의고사 원고가 당해 연도, 그러니까 25년 초죠. 3월 전에 원고가 완성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월, 9월의 경향과 3월, 5월, 7월 이런 모의고사들의 경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9월까지 6월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걔네 둘이 흐름을 맞춰놨는데 10월은 그 이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9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갑자기 또 22번에 저마식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의 의미라기보단 흐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마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22번에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으로는 안 나오길 원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학생분들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9번, 10번 이런 애들은 굳이 안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1번도 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촬영을 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 11번 이런 거에서 계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12번도 계산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 13번 이런 애들이 계산이 그냥 주구장창 밀려 들어왔을 뿐 난이도 자체가 막 어마무시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이 안 움직여서 문제를 11번부터 13번까지 조금 넓게 잡으면 14번까지 안 나왔다면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베이직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하고 11월에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베이직한 유형들 쉬운 건 아니고 한 번쯤 풀어봤으면 좋겠는 기출문제들은 제가 이제 아래 댓글을 통해 무료 배포 링크를 다시 쉐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시작할 때마다 왼쪽에 원본과 어떤 행동 강령들을 띄워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원본 똑같은 파일을 제가 마찬가지로 댓글에 무료 배포 링크로 적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됐구나 라고 한 번쯤 복기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무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제가 목요일이거든요. 시험 다음 날이 수요일이죠. 시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 기준으로 며칠 남았죠? 29일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쵸. 29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젠 마지막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월에 대한 어떤 오답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혹은 조금 지엽적인 거에 대한 행동 강령들, 유형 파악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단계로 여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남은 한 달의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실무에 대한 훈련은 반드시 하셔서 지금 이 시험지에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풀었는데 시간 때문에 틀렸다. 혹은 계산 실수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건데 틀렸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진짜 찐막 한 달이거든요. 그것들을 실전 모의고사 통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튼 지금 이 시험지는 다시 돌아오면 말이 좀 새버렸는데 계산이 좀 많아요. 계산이 좀 많은데 이제 해석에 대해 어려운 건 솔직히 15번 전에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15번은 나름 신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20번도 그림도 없고 뭔가 좀 계산이 괴랄해 보이는 식 자체가 좀 너저분하다 보니까 지저분하죠. 고생에 쓸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이 조금 많다는 점 빼고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1번도 계산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고 22는 조금 많이 쉽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험지의 전반적인 컨셉이 계산에 따라 여러분들의 등급이 갈리는 건 공감합니다. 계산이 많아서 혹시나 아니지 않을까. 상위권 분들은 계산이 많아도 내 논리가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게 아닌가? 저거 아닌가? 조금 귀찮은데?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낚이기가 좋은 문제였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11번입니다. 11번은 여기 원본도 띄워드렸지만 조건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일단 적고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행동 강령들은 여기 문제 하단에 또 띄워드리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볼게요. 일단 연말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유형 하나 정리해드리고 가면 지금처럼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A부터 X까지 FT 아일랜드 이런 애들이 나와 있을 때 일단 두 가지는 100% 적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사고입니다. 첫 번째, X에 A를 넣어서 위끝 아래끝을 통일시켜가지고 싹 없애는 거죠. 그래서 GA가 0인 거 하나 아셔야 하고, 두 번째, G', X는 미분했을 때 인테그랄이 벗겨지면서 P적분함수만 튀어나온다. 이 두 개는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 또한 한번 이 두 개를 같은 색깔로 요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왼쪽은 요놈 때문에 0, 오른쪽은 요놈 때문에 0이니까 0은 0 쓸 필요가 없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미분해 보시면 곱미분이니까 fx에 더하기 x 플러스 3 에다가 f 프라임 x 에다가 누가 되는 거예요? 4배의 fx에다가 빼기 2의 x 제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혹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평소 같으면 fx가 사라지면서 뭐 f'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뭘 아셔야 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특정 유형을 보고 유형 파악이 되면 이어지는 행동 풀이가 당연하게 바로바로 이어져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제 나올 법한 타이밍이 됐는데 뭐냐, 문제에 다항함수란 얘기가 나와요. 다항함수. 그리고 다항함수뿐만이 아니라 다항함수와 함께 뭐가 나오느냐, 항등식이요. 그럼 자 봅시다. 다항함수와 항등식이 문제에 같이 주어지면 우리는 뭔 생각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1단계가 누구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라고 줬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차수를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차 함수인지 차수를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차수를 구했으면 그게 무슨 함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배우시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이용하셔가지고 다항함수를 픽스를 시켜주셔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2차 함수인 건 알기 때문에 일단 뭐 설정이 가능하냐면 fx가 오케이 a에 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건 일단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a, b, c를 이용해서 여기는 2차 함끼리 같고 1차 함끼리 같고 3차 함끼리 같다 하시면 문자색의 식색에서 그냥 끝이에요. 식만 한번 써드릴게요. 자, 미정계수법 같은 보라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얘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왼쪽에선 a가 나와요. 근데 얘에서는 요놈 미분한 거에 x 곱하는 거니까 누가 와야 돼요? 2a가 와야 되죠. 2a에 1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시면 4배의 a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까지 해서 2차 함계수가 끝나죠. 그럼 a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가 되니까 이 식에서만 a가 그냥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럼 누구예요? 3a가 2인 거니까 a는 누구다? 2다라는 결론을 얻으시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1차항에 대한 거, 상수항에 대한 거 아시면 fx 쫙 나오면서 2 넣으시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괜찮은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푸는 입장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좀 편의를 위하여 얘 도함수만 적어주면 f'x가 누구예요? 2a에 x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식정리 마저 해보면 1차항 한번 해봅시다. fx의 1차항 누구예요? 기존의 b고 더하기 요놈의 1차항 보시면 x 곱하기 b 나와서 b 더하기 2ax 곱하기 3 나와서 6a 나오고는 요놈은 누구예요? 4배의 b. 그래서 여기서 a, b에 대한 관계식 정리하시면 a 집어넣었을 때 b까지 튀어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 상수항 한번 해보시면 c를 넣어요. 누구예요? fx에선 c 나오고 여기에선 상수항 3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3b가 나오고 얘는 4배의 c 나오겠다. 그럼 이제 a, b, c에 대한 문자색의 식색이 나오면서 답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 계산까지 해드리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논리로 푼다, 특히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걸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인데 12번은 솔직히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12번이 일단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6월, 9월 기준으로는 점화식의 무게감이 확 빠지면서
그거에 대해 대체하는 등차등비나 시그마에서 난이도가 올라와야 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2도 점화식이고 12도 뭐 점화식은 아니죠. 결국 수열의 합인데 난이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계산만 귀찮은 느낌?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데 혹시나 어떤 애니멀 친구들 한 부류 때문에 제가 찍는 거거든요. 그거 좀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마저 보시죠. 일단 12번입니다. 여기서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이 2차식 형태의 이 생김새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과 1을 찍고 얘를 2n과 4n으로 찢었을 때 2n이 나오게끔 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죠? 여기에 4n 나오고 여기에 2n이 나왔을 때 이쪽에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끝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얻느냐? 아, 오케이. an은 0 되는 거니까 3분의 4의 n이거나 혹은 누구거나 마이너스 2n이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이 식 자체가 어떤 조건이 없죠.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항이 정수인 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부류.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정수니까 얘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침팬치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건 너무 속단이고 물론 이걸 하셨던 분들도 넣었더니 어머나 왜 답이 한 개요? 최대 최소면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맞네 되긴 되는구나 이런 느낌 한 부류도 솔직히 지금 시점에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쉣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속단하시면 안 돼요. 제발 9월에 한번 대여봤잖아요. 제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봐봐요. 얘와 얘가 있는데 이때 AN은 이 둘 중에 무작위로 고를 수 있죠. 단 요놈을 고를 자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N은 3K여야 돼. Y 분모가 사라져야 되니까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돌아와서 잘 봐요. 얘가 늘 이거다가 3의 배수에서만 요놈이거나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시그마 값의 최대 최소 구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최소는 누구예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만 더한 게 최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1부터 30까지 마이너스 2n 조지면 여기서 그냥 답이 튀어나와 버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은가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최대인데 잘 봐. 어차피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일 때만 얘로 건너갔을 때 우리가 최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의 배수가 아닐 땐 요놈을 더하다가 3의 배수만 요놈일 때를 각각 찢어서 더하는 게 일단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긴 하죠. 근데 딱 봐도 그 행위가 약간의 귀찮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잔머리를 굴리면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그냥 전부가 다 1부터 30까지 마이너스 2n이라고 쳐요. 괜춘? 근데 실질적으로는 3의 배수일 땐 요놈이 더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요걸로 더했다고 일단 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3의 배수일 때만 즉 1부터 30까지 3의 배수가 10개니까 10번만 n에 3n이 들어갔을 때 즉 3의 배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누가 와야 돼요? 3분의 4n이 와야 된다는 거니까 기존의 마이너스 2로 더해놓은 걸 3분의 4n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3분의 10이 더해져 있다고 치면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2와 3분의 10이 연산이 되면서 결국 3분의 4로 들어와 버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큐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n자리에 3n이 와야 되니까 3n이 딱 와버리면 요놈 계산했을 때 그냥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 쪽 관점을 어차피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배우면 기억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계산이 그렇게 더럽지도 않지만 이왕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기출이 된 소스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기출이 된 소스라 여러분들이 꼭 지역적인 거나 생소하거나 대단히 테크니컬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 보시면 해설지도
이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걸로 나눠서 이제 합을 구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a little bit 트롤에 가깝다. 계산이 좀 많으니까 그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번이에요. 이게 도형이 문제입니다. 이게 9월에 도형이 힘을 너무 빼고 나와가지고 뭐 네모네모 그냥 눈만 있으면 푸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혹은 어차피 도형 나와도 틀리겠다라는 전략을 짜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시기에 도형 얘기하는 게 잘 안 먹히거든요, 학생분들한테. 근데 일단 최근 근래에 나왔던 수능평가원 기준으로 굳이 9월 같은 난이도가 아니더라도 도형이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 보여서 그렇지 이 포비아만 깨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도형이 그 그림이 있으면 공포증이 생기나 봐요. 약간 황공포증처럼. 근데 어렵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정리 조금 해드릴 테니까 제가 영상 따로 또 찍어놨거든요. 도형 총정리. 그런 것들 통해 좀 한 번에 그 공포감을 깨고 그걸 뚫어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제 염원이에요. 여러분 제발 한 번쯤 극복하고 갑시다. 일단 볼게요. 지금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쫙 나아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할게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네를 언제 쓰냐를 꼭 학습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사인 법칙. 자, 저랑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외울 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인 법칙을 주로 쓰는 세 가지 환경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기회에 꼭 정리해보고 지나가세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 각도가 2개 언급되고 변의 길이가 1개 언급되면 얘는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코사인 법칙보다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식에도 들어있지만 당연히 사인 법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외접원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 나오면 얘도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사인끼리의 비율 또는 선분의 길이에 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 많이 써요. 이거 좀 이따 문제에서 활용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법칙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친구,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이죠. 가봅시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주로 쓰는 게 사인 법칙과 반대로 각도가 1개고 변의 길이가 2개일 때 많이 써요. 사인과 완전 반대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 내접원 이런 거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 대신에 삼각형에 변의 길이가 3개 다 주어져 있을 때도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얘도 길이비예요. 근데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사인 법칙의 길이비는 길이비가 2개만 주어져 있어도 가능하고 코사인 법칙은 길이비가 3개 다 주어져 있어야 돼요. 뭐 길이비 1개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럼 자 봅시다. 얘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의 대충 조건들은 다 그림에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뭐 원본은 띄워드린 거 혹은 본인 시험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보면 BC의 길이가 2고 뭐 4대 3이고 그 다음에 이 표시된 두 각도가 서로 어때요? 같대요. 그럼 그 다음 첫 번째로 해석할 만한 게 sin DAE와 EDA의 비율이 1대 3이다. 즉 sin DAE 요놈에 대한 각과 그 다음에 EDA 요놈에 대한 각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아실 거라고 봐. 사인끼리의 비율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 비율과 똑같아요. 그럼 잘 봐요. 요거랑 마주보는 게 이거야. 그럼 이거랑 마주보는 게 이거거든요. 1대 3이래요. 그럼 여기가 3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길이는 누가 나와야 돼요? 3분의 루트 5가 나온다는 것까지 바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 이 세 변의 길이가 A라는 문자 빼고 다 표시됐구나 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A2의 길이가 루트 5인 것까지 이용해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뭐 구하시는 거예요? BCD의 외접원 넓이, 즉 반지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뤄야 되는 삼각형은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BCD거든요.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은 일단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이던
3A던 혹은 언급도 안 돼 있지만 BD의 길이를 구하고 마주보는 각도를 통해 사인 법칙 조지자가 당연한 순리거든요. 근데 딱 봐도 요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해 보이죠. 인정? 게다가 두 번째, 지금 여기서도 각도 두 개 언급을 하고 이 각도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냈을 때 뭐까지 보여야 되냐면, 봅시다. 제가 도형 문제 할 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떠올려야 되는 도형 문제에서의 도구가 노트 3번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도형에서 한 성분 있죠. 한 성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나타내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성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메인으로 해주셔야 되느냐. 얘네는 서로 다르게 생긴 식이 어쨌든 같은 성분이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걔를 등호를 이용해서 관계식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봐봐. 여러분들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같은 성분 아니에요? 그럼 뭔 생각하셔야 돼? 혹시나 저 사인 값 두 개를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린 관계식으로 잡아보자가 가능한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잘 봐요. 가로가 있고 대각선이 있어. 이때 요각 알파와 요각 베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알겠지만 문제에 따라 알파를 구하는 행위나 베타를 구하는 행위 있죠. 알파를 구하든 베타를 구하든 두 개를 구하는 행위는 서로 무조건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해서 파이에서 빼도 얘고 얘를 구해서 파이에서 빼도 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린다는 건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잘 봐. 우리는 요 각을 건드리는 거나 이 노란색 각을 건드리는 거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연결다리가 되는, 즉 이 관계식의 가치가 될 만한 지금 건덕지가 두 개나 있는 거죠. 그럼 걔를 사인 법칙 이용해서 땡겨오면 되죠. 각도 두 개, 변 하나, 이 구조인 거니까. 그러면 써봅시다. Let's go. 자, 이 각을, 이 주황색 각을 뭐 임의로 뭘로 할까요? 알파라 그러고 이 노란색 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는 길이 3분의 루트 5인가요? 얘는 누가 돼야 돼요? 사인 알파 아니죠? 사인 베타 분의 누구예요? 루트 5예요. 인정? 요런 거 마주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인 알파 꺼내오면 사인 알파 분의 누가 와야 돼? 마주보는 3분의 길이 3a는 요놈 사인, 물론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각 변환하면 결국 베타랑 똑같긴 하지만 얘가 누구예요? 6이죠.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얘네 연결다리 잡으면 여기서 a라는 값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면 당연한 거죠. 이 분모가 결국 누구예요? 사인 베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뭐야 이거 왜 이래? 얘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정리하셨을 때 누가 나와요? 세잉 올라가 버리면 사인 베타는 누가 되는 거지? 3배의 사인 알파인가? 인정? 맞죠? 그럼 얘를 또 집어넣어 버려. 사인 베타 대신에 3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A는 생각해봐요. 3 사인 알파야. 그럼 요놈과 요놈 약분되면서 3이 1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됨?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A는 3분의 2가 되나요? 맞는 건가? 약간 좀 계산에 자신이 없는데? 맞죠? 요렇게 되겠다. 이해됨? 그럼 A 나왔고 3분 길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뭐 구한다고?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만 구하시면 끝나는 건데 맞죠? 그럼 이 각에 대한 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A가 나왔다는 건 요거
요거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안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삼각형 세변의 길이 할 때 요놈 뭐 이용하자고?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하면 걔를 토대로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한 거랑 똑같은 거고, 걔를 다시 사인으로 돌려주면 요놈분의 6 잡아가지고 반지름 길이 잡으면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나온다는 거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답이 나오기 전에 답이 나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뭔 느낌인지 알겠나요? 지금 봐봐. 저도 답은 모르죠.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끝에 답이 100% 걸린다는 느낌은 있잖아. 이런 식의 공부를 해주셔야 시험 때 안 흔들립니다. 계산도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더라도 막상 해보면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계산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시면 돼. 이해돼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15번인데 15번은 제가 요즘에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오픈 카톡으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받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자기가 준 킬러는 잘 푸는 것 같은데 킬러에 해당하는 15, 22, 뭐 선택 과목 따라 다르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 28, 30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걔네에 접근이 되냐는 거야. 준 킬러는 푸는데 킬러가 꼭 안 풀린대.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해드리는 말 중에 제일 메인은 준 킬러와 킬러의 차이는 조건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융합된 조건의 개수가 늘어났을 뿐 개별적인 유형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문제에 들어간 유형을 뜯어봤을 때는 뭐 생소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두껍다 보니까, 외형이 좀 난잡해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손을 잘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건 절대 15번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부분 끊어가지고 이거다. 그럼 이거 하기로 했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이어받치다 보면 100% 되거든요. 라떼 30번은 사이즈가 달라요. 그땐 진짜 어려울 때고, 그때는 30번에 나올 수 있는 주제랑 준킬러 주제랑 좀 많이 달랐습니다. 준킬러가 좀 무난하고 킬러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요즘 특히 제가 촬영하는 25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얘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풀이를 들으면 뭐야 그렇네?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형을 봤을 때 막 절대값이 안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뭐 이건 뭔 말이고 이건 뭔 말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3월이면 제가 정규 커리큘럼을 하는 정규반 학생이다. 그럼 해드릴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29일 남았잖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만약 15번이 풀린 경험이 별로 없다. 혹은 내가 생각해도 난 못 풀 것 같다 싶으면 벌이라는 건 좀 너무 비교육적이고, 100분을 운영할 때 적어도 내가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정도까지는 일단 유기를 시켜놨다가 맞출 수 있는 걸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킬러에 해당하는 걸 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2, 3등급 친구들에겐 맞지 않나 싶어요. 1등급 친구들은 말할 게 없고 걔는 뭐 잘하니까. 여러분들 잘하시잖아.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내가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워 보이는 거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시험지를 다룰 때 심리적으로 체감적으로 편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미리 해주셔야 돼. 여튼 15번 봅시다. 잘 봐요. 15번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 fx예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정규반 하는 친구들 혹은 제 영상을 가끔 봐주신 분들에게는 늘 그리고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 내용인데, 수학2에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합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트 유형 중 하나가 다항함수 구하기, 즉 n차 함수 구하기예요. 그러면 n차 함수를 구해야 될 때 n차 함수는 미정계수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 n 플러스 1개거든요. 그럼 문자가 n 플러스 1개니까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관계식이 차수보다 하나 더 많이 구해지면 다항함수는 100% 구해진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2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거 말고 조건이 없어서 얘는 3개 있으면 끝나겠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뜯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 문제랑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맞닿아 있는 유형이거든요. 잘 봐요. 잘 봐야 돼. 기출 풀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나온 거죠. 또 나올지도 몰라.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냥 흔한 정적분이죠.
적분 구간이 또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웬만해서 겹치게 나올 겁니다.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지금처럼 절대값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둘 다 주어져 있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절대값이 있는 거와 없는 거. 물론 테두리엔 있지만 그럼 이때는 뭘 하셔야 되느냐? 아셔야 돼. 1번. 1번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음수할 때 양, 넓이 있죠.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 넓이를 미지수로 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느냐? 정적분 값 있죠. 정적분을 이 정적분 값을 미지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 알파 베타면 얘도 알파 베타로 나타내지면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연립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의 넓이 파악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15번이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절대값 하나까지 더 씌우면서 그리고 이 덩어리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높여버린 거죠. 체감 난이도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셔야 돼? 약간의 변화구는 들어있지만 결 자체는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을 미지수로 두던 혹은 그냥 직관적으로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을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던 어쨌든 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갑니다. 봐봐. 첫 번째, 가조건 읽어보면 gx가 0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얘가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근데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의 상수함수래. 혹시나 이 말을 이해 못하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실근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뭐래요? 모든 실수 x의 범위는 얘다. 즉 여기서는 다 뭐란 얘기요? 0이란 얘기요. 근데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봐요.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늘 양수예요. 인정? 정적분의 절대값 씌워도 늘 양수예요. 그럼 외관상 보면 0이려면 0 더하기 0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7부터 0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늘 양수가 맞지만 절대값이 밖에 있으니까 얘는 대소관계가 뒤집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됨? 이해돼요?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는 정적분 값이 음수고 얘는 요놈 정적분 값에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 바꾼 건데 어쨌든 간에 적분 구간이 똑같죠. x와 x 0과 0이니까 더해서 0이 나왔다는 건 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을 얻어요? 아, 얘는 어차피 양수인 부분을 적분해서 음수가 나온 거고 얘는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적분이니까 기존의 영역을 그대로 적분을 씌운 다음에 부호를 바꾼 거니까 넓이라는 물리량은 둘 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즉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도 넓이가 양수로 누적이 되지만 얘는 상쇄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부호만 반대라는 건 값은 동일한데 부호만 반대인 거기 때문에 오케이.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이 있어요. 이때 어딘지 모르겠는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함수처럼 됐는데 그건 아닙니다. 0부터 마이너스 7까지는 값이 변하면 안 돼요. 함수값의 부호가 뭔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7이다가 되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처럼 풀면 물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직관적인 느낌 없이 그냥 수식에 대한 이해만 되면 머리에 들어오겠지만 현실에서는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다 하나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 넓이 비교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로 다 뒤집어 놓고 넓이를 딴 거고 단 대소관계가 반대니까 결과값만 음수로 나온 거고 얘는
일단 있는 그래프에서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을 상쇄시킬 걸 시킨 다음에 부호만 제거한다는 거니까 이 결과적으로 얘네의 부호만 반대, 값은 같지만 부호만 반대라는 건 오케이. 얘는 어차피 음수로 나올 거니 얘 양수로 나온 부분과 똑같아야 돼서 얘가 상쇄시키는 넓이가 있으면 안 된다. 부호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되셔야 돼.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 물론 아직은 모르는 게 여기가 y축이면 여기에서부터 그쵸? 여기까지가 0부터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요놈의 부호 자체의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의 넓이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넓이의 부호가 변하면 안 된다. 즉 얘가 0이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부호가 음수를 일정한 거고 얘가 0이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여기의 부호가 일정하다라는 판단이 원래는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고 치고 이제 나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밖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막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볼게요. gx가 81이래. 그리고 4p부터 7p까지. 그러면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어딘가에 이 구조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81이라는 건 또 뭐라는 거야? 또 상수함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안은 누적이 되다가 4p부터 7p까지만 갑자기 여기서 뭔 기적이 일어났는지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잘 봐요. 얘가 y축이요. 그러면 얘 이후로는 계속 2차 함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x축 위에서? 갑자기 요놈의 어떤 역사적인 상수함수가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얘나 늘 똑같아야 되니까 2배 이벤트인 거잖아. 어차피 절대값 의미 없고 정적분값 자체도 양수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왜? 2배니까 상수함수가 못 나와요. 그럼 뭔 말이요? 아, y축이 여기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 제가 수업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데 킬러문항은 100% 나올 겁니다. 이거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면 일단 우리 무슨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귀류법 조져야 돼. 그리고 귀류법 조질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부등식 그리고 부등식이나 자연수 조건이 그 모순을 갖고 오는 거에서 제일 흔한 장치거든요. 제가 뭐 귀류법 쓰라 그랬더니 뭐 귀류법 하지 말고 미리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저대는 애들이 있던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것도 추론의 한 과정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죠. 여기라고 치고 해봤더니 갑자기 상수함수가 나올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모순인 거죠. 그럼 뭐 하셔야 돼?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81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잘 봐요.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p는 양수니까 얘를 좀 뻗어보면 여기 어딘가에 4p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할까요? 7p 이렇게 있다는 게 일단 추론이 가능하죠. 물론 실제로는 여기 이런 붕 떠있는 구간이 아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잘 봐요. 잘 나아가다가 갑자기 얘가 뭐래? 일정한 값이 나온대. 그러면 일정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가정을 해봅시다. 4p가 여기서부터일 때 지금 그림처럼일 때 만약에 한동안 여기까지 적분 x가 이어지면 어차피 이 함수값은 음수니까 요놈에 대한 정적분과 요놈에 대한 정적분은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일 수 없어요. 누적이 되니까. 그럼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는 일단 절대 4p가 못 와요. 인정? 여기까지는 되죠. 2배니까. 다음 함수 2배 정적분 하는데 상수함수 어떻게 나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러다가 이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이후가 되면 얘는 절대값을 씌운 거의 정적분이니까 왼쪽은 그냥 그대로 넓이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얘는 한동안 x가 벌어질 때 요 놈은 마이너스로 남고 요 놈은 플러스로 넓이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잘 봐야 돼.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x래. 이 적분 구간에서 여기가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x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넓이를 잘랐을 때 만약에 이 넓이가 알파고 요 넓이가 베타라고 해. 이게 뭐예요? 요 넓이죠. 이 논리죠, 논리.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식을 한번 좀 써봅시다. 잘 봐요. 이때 gx는 누가 돼야 돼? 얘는 뭐예요? 여기도 똑같이 알파니까, 대칭이동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야 돼. 인정? 얘는 뭐예요? 두 개로 나뉘죠. 왜 나뉘냐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잖아. 알파가 크면 절대값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잘 봐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야. 만약에 알파가 커. 알파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 그러면 요 영역이 부호를 지배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죠. 이해된? 근데 만약에 알파가 더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오죠. 괜춘? 그럼 생각해봐요. 자, 갑니다. 이 두 식은 위에 걸 잡으면 어떻게 돼? 2알파가 나오고 아래 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2베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 조심이라기보다 참고해야 되는 건, 알파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이 실근을 뭐라 그럴까요? 요 위치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까지 fx dx죠. 물론 마이너스고 음의 영역이니까. 괜춘? 베타는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t로 잡아야 되겠네요. ft dt죠. 생각해봐. 얘는 x가 있기 때문에 함수고 얘는 상수죠. 이해됨? 다시 얘는 상수예요. 왜? 알파 자체가 그냥 정해진 정적분 값이니까. 얘는 뭐예요? 베타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수죠. 그럼 우린 뭘 찾는 거야? gx가 81로 상수여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가 골라야 되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 이거를 만족시키는 구간이 뭐면 돼요? 4p부터 7p까지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 오케이. 4p부터 7p까지는 음의 영역이 더 넓다는 거니까 음의 영역이 넓은 순간, 그리고 베타가 생기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 부호가 바뀌는 이 포인트가 4p가 되는 거고, 넓이가 딱 같아질 때까지 여기 어딘가가 7에 p가 된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두 넓이가 같아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어쨌든 논리 해석은 끝났고 답을 구해야 되죠. 답 어떻게 구할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렛츠 고 합시다.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k라고 잡으면 x 더하기 7 하나 마이너스 7이 인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a 와야 되죠. 나머지 하나 x절편이 a라고 아까 명칭했으니 그럼 문자가 몇 개예요? ak 47? 두 개. 이게 현장인 줄 알고 제가 또 근본 없는 드립을 날렸는데 죄송합니다. 여튼 간에 AK 두 개예요.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그럼 뭐 하시면 돼? 식 두 개만 어떻게든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진다며.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누구까지죠? 7p까지인가요? 7p까지 fx dx 잡으면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 넓이가 같은 거니까 정적분 값은 0 나오는 거고, 그럼 얘가 뭐예요? 첫 번째 관계식이죠? 인정?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두 번째 관계식 잡으면 되죠. 그 두 번째가 뭐가 있냐? 이거 은근히 좀 많이 모르는 관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관계식이 좀 부족한 순간이 100% 와.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나 어딨지? 이런 순간 100% 오거든요. 그때 뭔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관계식을 찾아주셔야 돼. 그럼 이 문제 봐요. 우리 이 81이라는 친구 상수함수라는 거 활용했지만 값은 활용 안 했죠. 그럼 쟤 물고 뜯어야죠. 81이 뭐예요? 일정한 값 81. 근데 일정한 게 누구야? 요 값이 81로 일정한 거죠? 이해됨? 그럼 뭐예요? 오케이. 알파. 이 친구가 음의 넓이인데 2배에서 81 된 거니까 뭘 아셔야 돼요? 얘는 2분의 81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단 알파는 음의 양의 넓이로 우리가 취급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요 놈을 통해 관계식 구하시면 얘가 두 번째 관계식 되면서 문자 2개, 식 2개면 끝 나는 거죠. 어떤? 솔직히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안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뭐 그렇다고 조건이 쉽다고 하긴 좀 뭐하고. 왜냐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인정. 왜냐면 이 식이 그렇게 막 친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등급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데 목이 너무 아파요. 나이 먹으면 이슈가 있나 봐. 어쨌든 간에 그 유형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든 이거 미지수로 두면 좀 풀릴 것 같은데 분명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대은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토대로 어떻게든 적용을 시켜보시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도 답이 나왔잖아요. 논리도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죠. 사실 이게 빡빡하긴 해. 근데 전 이건 안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대학 가셔야 되니까 하셔야 되고 전 뭐 계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살려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오답하면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절대값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냄새를 강하게 맡고 이때는 문자로 두고 풀기로 했는데 분명히 이대은이라 어떻게 여기 문자로 두고 풀어야 되지? 음의 영역, 양의 영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가? 이런 식으로 꼬꼬무 느낌으로 생각을 계속 진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돼도 진짜 반은 갑니다. 남은 29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것 토대로 여러분들 꼭 학습해보시고 이런 행동 강령들 정리해두는 것도 무료 배포 다 해드렸거든요. 솔직히 완전 적자예요. 완전 적자가 아니라 그냥 적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릴 때 언제 다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열어놓을 거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백과사전처럼 제 꿈입니다. 백과사전처럼 수학 행동 강령 만들기 제공해 드릴 테니 꼭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고생하셨고 전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20번 솔직히 이번 이제 6월 9월 평가원은 22번에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똑같이 1단원이 20번에 나온 건데 약간 좀 위험 발언일 수 있으나 9월 22번의 난이도를 보면 요 정도 사이즈의 문제도 22번에 출제될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난이도를 봤을 때 뭐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건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정도 사이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22번으로 나오던 20번이던 그냥 이거 아닐까 이런 의미 아닐까라고 그냥 계속 생각의 호흡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일단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fx가 그냥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팅이 끝나 있고 요놈이 좀 요런 형태로 있어서 당황할 수는 있으나 그냥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걸 따지시면 돼. 그러면 일단 가장 간단한 내용부터 적어보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교점의 개수에 대한 게 나와요. 실근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교점의 개수든 실근의 개수든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죠. 이거는 뭐 국룰입니다. 뭐 제가 적지 않아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영양가가 있진 않지만 우리는 공부니까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적어드리면 지금처럼 1단원 지수로그 함수 있죠.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고 이때 그냥 끝이 아니라 지수로그와 함께 교점의 개수 교점 개수 지수로그 함수와 교점의 개수가 지금 문제처럼 같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가장 메인 특이점은 뭐냐면
점근선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점근선 이용.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그러면 얘는 뭐 그다지 점근선이 그렇게 의미 있진 않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처럼 x축이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함수가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함수를 따로 해주셔야 돼. 근데 이때 마이너스 2 이전에는 그냥 증가하는 지수함수고 점근선이 누구예요? 7이죠. 뭐 조금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빵꾸스 뚫린 다음에 지수함수가 완성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번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는 지수함수는 맞는데 감소하는 지수함수에다가 x축 대칭까지 시키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요런 개형이 요런 개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 누구로 갖는다? 10으로 갖는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누구예요? 8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여기 어딘가에 뭐 비율은 똥입니다. 얘가 7이고 얘가 10인데요.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되지만 뭘 아셔야 돼? 어쨌든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간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죠. 이해되나요? 왜냐면 A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 주식이면 좋을 텐데 어쨌든 주식은 아니지만 우상향 그래프로 간다는 걸 인지할 수는 있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요놈과의 교점의 개수를 그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얘를 일반적인 직선의 형태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놈을 통해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보면 y는 누가 되는 거죠? 안 바꾸셔도 됩니다. 2의 a제곱 분의 1에다가 x가 나오고 더하기 2의 a제곱 분의 누구예요? t가 나오죠. 괜찮? 그럼 생각해봐. 기울기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놈을 토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그려졌을 때 어차피 만나봤자 여기서 하나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곡선을 한 번씩 다 뚫고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봐봐요.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친구고, 즉 얘보단 낮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점근선보단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건 좀 이따 다시 적어보고, 최소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t의 최소값과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 t의 최소값을 보면 x절편이 t,0이죠. 왜냐면 y에 0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라는 건 얘가 최대한 왼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이 직선이 내려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고, 그때 최소값과 같아진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그럼 t는 뭐예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t는 누구요? 최소값일 때 t. 얘는 요 점을 지나야 될 때니까 이 보라색 점을 칠할게요. 그냥 이 점은 누구요? 마이너스 1 넣어버려. 그럼 누구죠?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나오고 더하기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춘? 이건 아셔야 돼.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를 좀 적고 갑시다. 일단 최소가 있으려면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까지 완성이 돼야 돼?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완성이 되죠. 왜냐면 이 점근선이 7이었으니까. 괜춘?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를 더 구해야 돼. 그리고 이 더가 어디 있는지 헤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하나 더의 관계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들으면 누구나 알아. 우리가 문제에 조건으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곡선 위의 점. 그럼 곡선 위의 점은 일반적으로 얘를 뭘로 활용하시나요, 여러분? 관계식으로 이용을 하죠. 그러면 잘 봐. 저 관계식으로 이용한다는 걸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이 점이
최소인 것도 맞지만 이 직선 위에 점이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누구를? 이 점의 좌표를. 이 보라색 점의 좌표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 그냥 넣어버려. 누구요? 방금 이거 적은 거죠.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더하기 10까지 나온 게 지금 이 점이죠. 그리고 얘를 저 직선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까지 집어넣어서 관계식화를 한번 해보시면 누가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a제곱을 여기다 곱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조금 암산을 때려버리면 누구 되죠? 마이너스의 요놈 지수함수로 바꿔버리면 2에 2a 더하기 2 더하기 10에 2의 a제곱 빼기 t가 0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요놈과 요놈이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러면 a에 대한 문자 하나씩 하나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됨?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의 a제곱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으로 x로 한번 바꿔버리면 누가 되는 거죠? 얘와 얘가 만나는 거니까 조금 식이 귀찮네요. 일로 넘겨버려. 얘 누구요? 얘 일로 넘기면 넘어갔을 때 4에 x제곱 나오고 맞죠? 10x가 1로 넘어가는 건데 이 친구가 그냥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에 2분의 1 들어가면 4에다가 x 나오는 거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빼기 14에 x 나오고 그 다음에 t는 t끼리 만난 거니까 마이너스 2와 10이 만나가지고 더하기 12가 0 되는 거죠. 괜춘? 그러면 이 친구도 간단하게 2로 나눈 걸로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2가 되니까 2, 1이 나오고 얜 6이 되니까 3과 4잖아요. 그럼 누가 돼야 돼? 3과 아닌가요? 누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니까 3과 4잖아. 3과 2죠. 큰일 날 뻔했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럼 x가 누가 되는 거야? x는 2분의 3이거나 2가 되는 거죠. 괜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곱하면 답이구나 이건 아니고 원래는 조건을 다 따져줘야 돼요. 얘가 7보다 작은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판단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부등식이 하나 더 있긴 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보단 얘가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누가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을게요. 그럼 누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2에 플러스 되겠죠 이제 더하기 2a제곱분의 t가 나오고 얘가 8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들이 요놈이랑 성립시키는지도 확인을 원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놈 두 개가 성립이 되고 얘네 두 개 곱한 3이 답이 되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솔직히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또 체감 난이도라는 건 늘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땐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이 풀이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넘어갈게요. 자, 21번입니다. 21번이 조금 계산이 많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풀면서도 이게 맞나? 이래서 답이 나오는 게 맞나 싶었을 수 있는데 약간 본인의 논리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맞출 법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기보단 뭐 당연히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지라는 확신을 갖는 게 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분필이 너무 멀리 있네요. 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조건이 별게 없죠. 그냥 박스 하나가 끝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수학2의 근본 뭐였죠?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n차 함수 구하기. 죽었다 깨어나도 n차 함수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것부터 생각하고 가는 게 국룰이라 그랬었죠? 이때는 관계식을 차수보다 더 하나 많이 구하면 끝나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얘도 여기서의 관계식을 끌어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4차 함수니까 원래는 4개의 식이 필요하죠. 원래는 5개지만 최고차 함계수가 있으니까. 근데 관계식을 끌어내려 했더니 뭐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에. 분수식의 극한. 이거밖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식의 극한을 활용해 답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이 분수식의 극한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메인이냐면 여기서 우리는 분수식의 극한은 관계식이 2개씩 나오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얘에서 관계식 2개를 한번 같은 빨간색으로 구해보면 일단 K를 넣어버려.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어야 돼서 2K의 제곱 FK는 누구여야 돼요? FK의 제곱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건드려버리면 FK의 그냥 K가 아니죠. FK죠, FK. FK의 제곱은 누구와 만나야 되는 거야? FK니까 당연히 0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뭐 쓰나 마나한 조건입니다. FK의 제곱. 인정? 여기까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요 놈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실 건데 얘도 당연한 얘기거든요. 들으면 당연해. 조심하셔야 돼. 근데 뭐가 있냐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A와 B가 곱해진 게 A와 C가 같다는 방정식을 만난 거야. 만약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정식일 때 여러분들 당연히 뭐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B는 C다 하면 총 맞아요. 끝이 아니야.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A가 0인 것도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 문제는 이거 안 따지고 풀어도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낚아먹을 수 있어. 9월이 약간 낚아먹기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볼게요.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지금 그놈을 토대로 얘 해석을 해보면 누가 돼야 돼? 얘는 F, K가 0이거나 즉 A가 0이거나 아니면 뭐거나 약분이 돼서 FK가 누구거나 EK거나 2K 제곱이거나 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까지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아직 분수식의 극한값에서 관계식을 2개 다 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식 자체가 의미하는 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해석이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뭐 로피탈을 써도 되고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극한값 자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이 2 극한값은 누가 돼야 돼요? 얘 같은 경우가 의미하는 건 식 결론만 써드리면 4배의 K, F, K에다가 더하기 2K 제곱에 F, K가 되고 F 프라임 K가 되고 오른쪽은 얘가 의미하는 건 2배의 F, K에다가 F 프라임의 K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노란색 식까지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문제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F의 최소값이 17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FK가 0이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가 17인데 17보다 작은 0이 어떻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식이 없어지니 FK는 2K 제곱이라는 걸 알고 이거 안 따진 침팬치분들도 답은 맞았을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방정식 푸실 땐 BC가 같은 것과 약분되는 값이 0인 것도 따져야 돼요. 그럼 돌아와서 FK에 2K 제곱을 넣어버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잘 봐. 얘는 누구야? 8 K에 세제곱 되죠. 얘는 그냥 이거 그거고 얘는 누구예요? 이거 2개 약분 치면 4 K에 제곱 되죠. 그럼 우리는 2K 제곱을 약분할 수 있는 형태 아닌가? 해봅시다. 얘 누구요? 2K 제곱 약분하면 4에 K에 4K에 FK가 없어진 거죠. 이게 2K 제곱으로 바뀐 거니까 더하기 F 프라임 K에 얘는 누구예요? 2배의 F 프라임 K 나오겠다. 이해됨?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야?
요렇게 되는 건데 이때 박스 안에 이걸 만족시키는 K가 T랑 마이너스 T 두 개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요 자리에 T랑 마이너스 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결론은 뭐냐? 요따가 T를 넣어버려. F T가 누구예요? 2T의 제곱. 이번엔 F 마이너스 T. 얘는 누구예요? 2T의 제곱. 인정? 그리고 요따가도 T 마이너스 T를 넣어요. F 프라임 T가 누군 거예요? 4T고 F 프라임 마이너스 T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잘 봐. 정리해보면 F라는 4차 함수예요. 그럼 문자가 몇 개야? 4개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관계식 4개 필요하거든요. 식 4개는 맞아.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T라는 문자가 추가되면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뭔 생각하셔야 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관계식. 최소값이 17이라는 이 17. 아이돌이죠. 이것도 현감인 줄 알고 그냥 드립입니다. 여튼 돌아와서 최소값이 17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계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답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지. 그럼 이때부터는 식으로 쫙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용감무쌍 빌드. 메타. t 넣으면 2t제곱. 마이너스 t 넣으면 2t제곱. 값이 같네? 혹시 우함수? 미분한 거에 t 넣었더니 4t.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t 넣었더니 마이너스 4t. 얘 우함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함수라고 찍어 눌러서 풀었을 때 답이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푼 분들이 아마 케이스 1이고 두 번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근데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 아닐까봐 플랜 B.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두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케이스가 나뉘죠. 그래도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노골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나마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것, 조금 쉽게 딸 수 있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노트라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곡선에 수학 2입니다. 미적분은 조금 달라요. 곡선에 교점이 있고 교점의 x좌표가 주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곡선의 교점 x좌표, 다항함수의 교점 x좌표가 주어진 경우엔 우리가 어떤 경우가 국룰이냐면 이때는 차함수, 뺀함수의 인수정리. Let's get it. 이게 편합니다. 그러면 땡겨 볼게요. 보라색 같은 색깔로 fx 4차 함수인데 얘를 빼버려. 2t제곱.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t 넣어도 마이너스 t 넣어도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t에다가 x 빼기 t가 나오고, 이해됨? 그리고 나머진 2차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잡으면 a, b에 대한 문자 두 개, 식 두 개 끝냈을 때 답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인정? 그러면 잘 봐요. 좀 복잡합니다. t를 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t 넣으면 미분한 거에 t 넣는 거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마지막 해설 강의니까 좀 꼼꼼하게 적어드리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fx가 x 빼기 a의 px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뭘 구하실 거냐면 f 프라임 a를 구한대요. 즉 0으로 가는 값이 포함된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땐 그냥 0으로 가는 게 없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에 a 넣으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 이 식을 좀 줄여볼게요. f 프라임 t.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돼. 단 미분할 때 얘는 그냥 0으로 가버리죠. 상수니까. 그럼 누가 돼요? 4t는. 얘는 4t 되는 거니까. x-t가 없다고 쳐버리고 t를 넣어버려. 2t. 여러분들 친구들이고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나오죠. 인정?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t 이용해 보시면 얘는 얘 0으로 가고 x 플러스 t가 없다고 치고 넣으시면 되니까 누구예요? 마이너스 2에 t 나오고 t제곱에 마이너스 at에 더하기 b가 나온다. 그럼 이 식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요놈 약분하면 2고 요놈 약분해도 2가 남죠. 괜춘? 그러면 이 위아래 식을 연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얻느냐? 뭐가 있죠? 빼버려. 그럼 A는 뭐예요? 0이죠. 맞죠? 네, 맞고 위아래 식을 더해버려. 그럼 2B 2t제곱 4 되는 거니까 B는 누구죠?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가 나오나요? 그래서 A, B까지 다 설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괜춘? 그러면 잘 봐. 우리는 t에 대한 뭐만 구하시면 돼? 관계식 하나인데 최소값이 17인 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9조를 봐봐요. 얘 누구 되는 거예요? A는 0이래. 그럼 얘는 없는 값이고 이 값만 처리를 해주면 자, let's go. 얘는 아니다. 아래다 적을게요. F X는 왜냐면 이것도 넘겨야 되니까 누구죠? X제곱에 합쳐주면 마이너스 T제곱 되고 이번엔 누구예요? 얘는 B가 이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2가 나오고 더하기 2 T의 제곱 나오겠다. 그럼 요놈의 최소값 땡겼을 때 답 나오게 되겠죠. 이해됨? 그러면 요놈의 최소는 당연히 어디서 나와? t제곱과 t제곱 빼기 2의 중점 넣었을 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 된 거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럼 x는 누구예요? 중점이니까 t제곱 빼기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해됨? 그럼 누구야? 얘는 1이고 아니죠. 마이너스 1이고 얘 누구죠? 1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식 오케이 2t 제곱 빼기 1이 누가 나온다? 17이라고 최소값이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식 정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됨? 그럼 t 구했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값 4 넣으면 끝나게 됩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너무 긴데? 싶을 수 있는데 아까 이거 적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식 4개 끝났는데 t가 추가되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 하나 더를 17에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아무리 귀찮아도 답이 100%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이해돼? 코가 거렵네. 여튼간에 이거 이용하시면 답이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난이도가 펌핑이 됐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21번의 계산이 좀 있는 건 오히려 땡큐일지 몰라. 계산도 많은데 논리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2번 구모도 여러분들 어때요? 계산 많았죠? 그 평균 변화 있어 보이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웠냐? 그럼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식으로 찍어 눌렀을 때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얼추 결은 비슷한데 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만 활용하면 사실 쫄아야 될 이유가 전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고 22번은 안 할 거예요. 그냥 해설지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지 알려드릴 논리가 없어서 딱 하나만 언급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22번 짧게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합시다. 22번인데 22번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 이 점화식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계산 말고 뭐가 없어요. 뭐 따져보고 모순 있고 따져보고 모순 있고 더하고 끝 이런 거. 그래서 해설지만 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제가 뭐 굳이 막 딥하게 언급을 안 드릴 건데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트 정리 몇 개만 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딱 3개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점화식. 제가 이거 쇼츠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점화식을 풀 때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순수 노가다. 점화식 문제에서 노가다를 하는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점화식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문제도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이때 기준이 n이 홀짝이다가 아니고 an 자체가 위아래로 나눠지는 기준이 될 땐 노가다일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항이 딱 주어져 있는 거죠. 얘는 그나마 A1이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막 A5가 7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원래 잘 안 나오다가 구모 16번에 나왔거든요. 뭐냐면 AK 구하기. K번장을 구하는 건데 이때 K가 작은 거예요.
부모가 A3 구하는 건가 그랬거든요. A3 구하는 건데 규칙 구해서 3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시간에 그냥 직접 도달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특히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그럼 그냥 자신감 있게 노가다로 밀고 가자가 첫 번째고, 적어드릴 내용이고, 두 번째, 얘는 점화식 문제에서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중간항 주어짐. 이 문제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항이 문제에 주어지잖아요. 그럼 주로 이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잡고 갑시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그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A1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었거든요. A1,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이 있죠. A1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 주어진 아까 AN 기준이 있잖아요. AN 기준에 부합할 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합하지 않을 때, 혹은 아예 조건이 없거나.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만약에 케이스 1, A1 조건이 AN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이때는 A1을 통해서 AK까지, 중간항까지 가는 정방향 연산을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없거나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땐 뭐 하셔야 되냐면 중간항에서 첫 번째 항까지 가는 역방향 연산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도 미리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놓자고, 이거 아셔야 되고, 마지막, 그냥 마지막 해설 강의라 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수용도 할 때 있죠. 수용도. 나뭇가지라고 하죠. 보통 해설지는 이제 그리기 귀찮아서 표로 많이 주는데, 수용도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그나마 계산이 짧냐, 이건 좀 당연하긴 한데, 다음 항, 문제에서 뭐 이전 항이든 다음 항이든 다음 항 구하고 못은 따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모순을 따질라 하지 말고, 다음 구하고 모순이나 확인하고, 다음 구하고 모순이나 확인해야 계산량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점화식에 대한 전부이고, 그 이후에는 그냥 모순 따지고 되나 안 되나, 모순 따지고 되나 안 되나 구하는 계산뿐만밖에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셔도, 오답을 해보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아 내가 이거 왜 틀렸을까라는 후회를 하실 수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점화식이 하나 안타까운 건, 100분 내에 과연 내가 이걸 푸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맞춰버릇하면 자신감 있게 계산 끝에 안 나올 리가 없지가 되는데, 또 쫄아버릇하면, 계산이 길다는 시간적 압박을 느껴버리면 또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면 당당하게 내가 계산으로 답을 뜯어둬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건 좋죠. 어쨌든 25년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이제 해설 강의로 저를 만나는 분들, 이것만 만나는 분들은 이게 마지막 영상일 텐데, 물론 전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해설 강의로만 만나는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이야. 진짜 고생하셨고, 뭐 이제 앞으로 11월 모의고사면 큰일 나죠.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저도 저의 꿈을 향해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너 반드시 돼, 이렇게 하면 100% 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된다는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좀 남은 한 달 정도를 버텨내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한 달을 잘 지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 그리고 다른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게 될 테니까, 또 그때 또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